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파월의 발언이 무난했다, 이런 평가 받으면서 증시가 올랐고요. 그리고 버블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버블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는 최근에 지수 자체는 무난하지만 실제 수치로 보면 되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이 수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최근 이번 주 들어서 달라진 게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의 매수세가 분산이 되고 반도체와 제약주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전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다우가 0.2% 정도 올라가고 러셀 2000 지수가 3대 지수보다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국채금리 하락하고 달러 인덱스 하락하면서 시장이 좀 비교적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아무래도 파월 발언 여기에 집중을 했었잖아요. 하원 의회에서 이제 증언을 하는, 양회에서 이제 증언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뭐 간단하게 짚어보면 금리는 정점이다, 그리고 연내 금리 내릴 거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날은 좀 신중하게 인플레이션이 2% 목표 달성으로 간다라는 확신이 생길 때 내릴 거다. 그리고 최근에 뭐 경제에 대해서는 고용 강한 모습이긴 한데 점차 균형을 찾아가고 있고, 또 물가도 의미 있는 둔화가 좀 관찰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게 금리 인하가 늦거나 서두르게 될 때 너무 경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이 타이밍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 없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문제는 충분히 관리가 가능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총 세 가지 정도, 크게는 두 개, 하나 더 추가하면 세 개 정도의 이제 포커스를 맞춘 것 같습니다. 우선 금리 인하 내린다. 이거 제목이 이런 제목도 많더라고요. 미국 기사 보니까 연내 인하 보장, 뭐 이런 식으로 붙인 제목도 봤는데, 어쨌든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점, 그다음에 경기 침체 없다라는 점, 그리고 뭐 인하 보장의 연장선으로 보는 게 인하를 늦추거나 서두를 경우 경제 부작용. 근데 이거는 서두른다라는 얘기보다는 늦추진 않겠구나라는 거라서 어쨌든 연내 최소 2번 이상 금리를 내리겠구나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4%대 4.1% 밑으로까지 빠졌었거든요. 제가 어제 이 기준이 4.3을 넘기거나 4.1 밑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시장의 평가가 될 거다. 근데 일단 4.1 밑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파월의 발언은 비교적 중립 이상으로 해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증시라든가 종목들에 대한 코멘트들을 좀 보면 골드만삭스에서는 증시 버블 아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255% 올랐는데 수익은 288% 올랐기 때문에 단순 수치로 보면은 뭐 실적대로 올라간 건데 뭐가 버블이야, 이런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존 히긴스라는 사람은 거품은 맞긴 한데 아직 초기 수준이다. 그 근거로 거품이 막 활발할 때는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빌리는데 빌린 돈이 아직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엄청난 버블은 아니다, 이런 주장이고, 또 야후 기사에서는 최근에 3년 동안 31% 올라갔는데 이게 2000년대 초 98%, 그러니까 3년 상승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1년도에 90%대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버블이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하고 애플이 좀 약한데, 뭐 최근에 테슬라 약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나오고 있거든요. 뭐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 또 부정적으로 이제 좀 보수적으로 분석한 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또 한 분석가는 이게 이제는 테슬라를 자동차주로 보는 것 같다. 이제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어떤 저 기업으로 보다가 이제는 아예 자동차주로 보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좀 낮아졌는데, 향후의 돌파구는 자율주행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지, 이게 이제 돌파구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얘기했던 3년 상승률, 이거 얘기하는 건데 최근에 3년 상승률은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참 버블 막 생기고 할 때 비교해 보면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닌데 너무 버블 얘기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게 좀 오늘 뭐 버블론을 좀 반박하는 그런 주장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표는 채용 공고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런 수준으로 나왔고 계속해서 고점 대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 시장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것 같다. 그다음에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도 역시 예상치에 부합한 14만 명 정도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퇴사율도 좀 내려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퇴사자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좀 약간 이제 수치가 좀 다르게 나오긴 했습니다. 어쨌든 큰 데이터로는 퇴사율이 내려가고 있고 임금 상승률도 둔해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조금 둔해질 가능성은 있다. 추세적으로 계속 둔해질 가능성, 속도는 좀 완만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나와서 이런 데이터들도 역시 금리가 내려가고 증시가 올라가는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애플 6일 연속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도 오늘 역시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AI 반도체주들은 많이 올랐는데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오늘 3% 올라가면서 주도를 했거든요. 목표 아거스라는 곳에서 AI가 수익을 2배 이상 증가시킬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코멘트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다른 어떤 반도체주들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 다음에 이제 파이자가 오늘 특징적으로 4% 넘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시다시피 계속 51선에서 막혔었는데 이제 51선을 돌파를 해야 이제 추세 반전이 되는 거라 이제 이후에 이제 파이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는 뭐 단연코 기관이 증시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죠. 근데 기관들이 코스닥 매도, 이렇게 매도하는 기간 동안에 뭘 그렇게 집중적으로 팔았나 봤더니 뭐 엔캠이라든가 뭐 심텍, 현대힘스, 아프리카TV, 포스뱅크 뭐 이런 등등의 종목을 팔았는데 물론 이 중에서 주가가 이제 괜찮았던 종목들도 없잖아이지만 나중에 한번 차트 열어놓고 보세요. 이 중에 한 7, 80%는 주가가 그냥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상승 종목수 비율하고 그다음에 기관들의 매도를 보여주는 건데 상승 종목수 비율이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2월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투자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예, 못 견디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상승 종목수가 좀처럼 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당장 매수 전환까지는 필요 없고 200억 원 이하의 매도로 축소만 돼줘도 지금은 증시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가 좀 나오는지, 이건 이제 제가 보기엔 기관들이 코스닥을 매도를 안 한다라는 것보다 이제 밸류업을 덜 사면 이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밸류업 종목군들의 어떤 상승이 조금씩 둔해지는 또는 종목들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 주 들어서 업종별 등락을 보면 일반 전기전자가 상대적으로 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제약주가 최근에 조금 올라오고 반도체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일반 전기전자, 제약, 반도체가 주초 대비 움직임이 강해졌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약간 게임주나 이거 잘못 나왔네. 기타 서비스인데 제가 잘못 표기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류의 기업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업종별 차별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 이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주중반 이후에 이제 제약하고 반도체가 살짝 올라온 게 특징,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들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어제 1월 17일 이후에 최대 규모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한 달 이내에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도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오늘이 또 목요일이라 이제 위클리 만기 있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외국인 투자들이 적어도 이틀 연속 매도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거든요. 이거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뉴스가 은근히 많은데 주가는 안 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또 지금 반도체 부분이 흑자 전환하는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의 기사들도 좀 있었죠. 그래서 근데 이게 삼성전자의 이제 반도체 부분 흑자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장비주도 소재주 쪽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관련된, 그러니까 기존에는 친 하이닉스 계열의 종목들이 움직였다면 일부 친 삼성전자 계열의 종목들이 또 반응할 수 있어서 요 구도를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대형주들이 어제 올라서 시가총액 12위 중에서 1, 2위 빼놓고 나머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보여드린 차트에서는 알테오젠 업종이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 건데 제가 그거를 잘못 표기한 건데, 근데 어쨌든 지금 대형주들이 다시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 중에서 근데 다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뭐 제약, 2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하여튼 등등의 어떤 종목군들이 하나의 어떤 덩어리를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게 이제 역할을 해주는지 볼 필요가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과 반도체가 이제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제 최근 20일 동안 제가 시장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봤더니 코스닥이 20일 동안 6.9%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보면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코스피도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 올랐거든요. 근데 특이한 건 상승 종목이 많았던 날이 코스닥은 6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4일은 하락 종목이 더 많았고
코스피는 3대1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5일이 상승 종목이 많았고 15일은 하락 종목이 더 많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밸류업이 역효과를 낸 거라고 보는데,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가면서 지수는 견일하고 여기에 플러스 이제 SK하이닉스가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거고, 반면에 여기에 수급 블랙홀이 돼버리면서 하락 종목은 더 많아지는 그런 양상을 좀 보였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장 자체가 약간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당장 깨지기는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는 방법은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증시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밸류업이고 뭐고 다 끌어올릴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이 들어오거나, 근데 지금 예탁금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죠. 또는 수급 블랙홀 역할을 했던 종목군들이 좀 와해가 되거나, 근데 어제 그제 약간 그런 조짐은 있었거든요. 예, 뭐 증권, 금융, 보험이 일제히 다 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조금 자금이 좀 분산되는 그런 모습들도 관찰이 되고 있어서, 예, 그런 종목군들을 좀 잘 찾아보는 게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코스닥 쪽에 상승하는 종목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고 봐서 이제 좀 종목들의 어떤 수급 변화 계속 봐야 되고, 제가 그런 내용들 나올 때마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좀, 꼭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